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가 4,-7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풀이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해보죠. 쉬운 방법 하나, 조금 어렵지만 우리의 연산 능력을 연습할 방법 하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꼭지점이 4,-7이면 꼭지점이 4,-7이면 식이 어떻게 써질까? 완전 제곱을 0으로 만드는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죠? 꼭지점 x좌표가 4여야 되니까. 그리고 y좌표는 그 밖에 남아있는 요거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거기에 최고차 개수만 잘 맞춰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거 이해되나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요 식에 최고차 2차항 개수가 -2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식을 구하자라고 하면은 요렇게 세워지면 그게 끝나겠죠. 그래서 얘를 전개한 거랑 얘랑 개수 비교하는 방향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 이제 전개를 해줘야 되니까 -2 곱하기 x제곱 -8x 더하기 16 -7 해주면 -2x 제곱 더하기 16x 빼기 32 빼기 7이니까 -39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식과 저기 있는 식이 개수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개수가 -2 그 다음에 4a 4ax 그리고 마지막이 좀 지저분하네요. -3a 제곱 b 제곱 -6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이미 같고 얘 같아야 되고 여기 같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하나씩 a가 일단 4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a가 4인 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로 좀 바꿔줄게요. 39는 3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6b인데 a가 지금 4니까 여기다 넣으면 16 곱하기 3 48 되네요. 48. 여기가 48이야. 그러면 39 이렇게 넘어왔을 때 b 제곱 더하기 6b 더하기겠죠? 근데 얘가 완전 제곱이다. 2 더하기 3의 완전 제곱이고 걔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b는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는데 4랑 -3 나왔으니까 답은 -12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가지고 식을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 녀석의 완전 제곱을 묶어서 그 좌표가 4,-7인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그래도 문제가 항상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닐 거니까 꼭지점을 여기서 찾는 시도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꼭지점을 찾으려면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2로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2로 묶었을 때 x제곱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 a x가 되겠고, 자, 그 뒤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완전 제곱을 묶을 때 중요한 부분은 x제곱과 1차항, 2차항과 1차항 요거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 녀석을 -2로 묶어서 요 형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하나씩 맞춰 나가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제곱을 해서 x제곱 빼기 2ax가 되려고 하면 x에 뭘 제곱해야 되냐? 여기 반 나눠주시면 됩니다. x 빼기 a의 제곱.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전개하게 되면 여기서 x제곱 빼기 2ax 나온 거에 -2 곱해서 어디까지 완성? 여기까지 일단 되는데 나한테 필요 없는 a제곱이랑 -a가 곱해진 -2a제곱이 더 생긴 거잖아. 그치? 그럼 -2a제곱이 더 생겼으니까 일단은 2a제곱을 다시 더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 1차항까지를 확실하게 완성을 딱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확실하게 딱 완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저기 남은 것들을 빼기 3a 제곱 빼기 b 제곱 빼기 6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 -2로 묶었을 때 x-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의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는 a가 될 것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가 될 건데 얘가 뭐여야 돼? 4콤마 마이너스 7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4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a는 4는 이미 나왔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는 마이너스 7이라 풀로 바꿔주면 b제곱 더하기 6b 7 넘어와서 플러스 9가 0인데 얘가 b 더하기 3의 완전 제곱이니까 얘가 0이 되려면 b는 마상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12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자,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도 더 해볼 게 있다면 어떤 거 해볼 수 있냐면 자, 이 꼭지점의 x좌표의 의미가 뭐였어? 이 4가 축이었죠, 축. 축이 x는 4다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했냐면은 선생님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 공식이 두 분의 합을 반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a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b니까 4a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4분의 4 약분돼서 이렇게 먼저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세 번째 방법이겠습니다. 축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해서 a가 4인 거를 미리 알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a가 4인 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시작을 해도 돼.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본 다음에 a는 4를 저 식에다 다시 넣었을 때 y는 x제곱 더하기 16x 그리고 뭐 빼기 b제곱 빼기 6b 빼기 48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완전 제곱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4,-7이 나오게끔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어진 조건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제일 쉬울 수 있고 이게 제일 쉬울 수 있고 이게 제일 쉬울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 중학교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차함수의 식을 구할 때 제일 무식한 방법이 뭐냐면 이차함수를 구해라 요거라고 두고 연립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무식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러면은 요게 이제 가장 피하고 싶은 가장 귀찮은 방법이고 그럼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냐? 아까 위에 문제 4,-7 꼭지점 나왔을 때 우리가 완전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잡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꼭지점을 이용하면 봐봐 이런 거야. 꼭지점을 p,q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y는 x-p의 제곱 더하기 q. 지금 흰색으로 쓴 건 다 아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만 몰라? 2차항 계수만 모르니까 거기만 미지수 하나 딱 놓고 풀어주면 돼요. p,q라고 했지만 이게 숫자로 3,2 하면은 3, 2 넣으면 a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 플러스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은 y절편이 얼마다 줄 수도 있고요. 그냥 숫자를 줄 수도 있고 뭐가 줄지 모르고 최고차 계수가 진짜 얼마나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요 a를 찾는 식으로 하는 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일 거예요. 자, 두 번째 꼭지점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축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축이 x는 p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쨌든 축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게 두 가지야. 2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꼭지점 y절편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색깔로 쓴 부분이 우리가 미지수로 생각하고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축이 3이라고 줘줬으면은 x만 3에 완전 제곱 묻고 여기 a 여기 이렇게 넣어주자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y절편이 5다
그럼 Q가 오겠네? 그럼 안 된다고? 나 이거 계속 얘기한다. y절편이 5야. Q는 5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전개했을 때 상수항인 거죠. y절편이 5라고 나왔으면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5다. 그렇게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얘들아, 얘는 A 하나니까 조건 몇 개 필요해? 한 개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할까? 두 개가 필요하겠죠. A도 찾고 Q도 찾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거를 풀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줬냐면 축을 알려줬거든. x는 1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걸 이용해서 a x-1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지수는 a랑 q가 되는 거죠. 축을 아니까 여기랑 여기가 이제 미지수로 써지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추가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마일, 0과 4, -5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를 대입해서 a랑 q를 찾는 거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일, 0이면 여기다 -1, 여기다 0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1이 x 좌표고 0이 y 좌표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되고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하나가 있고 조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먼저 1번 조건을 대입을 해봅시다. 1번 조건을 대입하면 0은 여기다 -1 넣었을 때 마이의 제곱이니까 4a 더하기 q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두 번째, 얘는 -5가 y좌표니까 여기다 -5 써주고 4를 여기다 넣어주면 3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9a가 될 거고 더하기 q가 될 거고. 그래서 요거 이제 연립방 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연립방 정식 풀 때는 그냥 이대로 뺄게요. 빼게 되면 0에서 -5를 뺐으니까 여기가 5가 되고요. 4a에서 9a 뺐으니까 -5a 되고 q는 사라져요. 소거법 하나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이 -1인 게 먼저 계산이 되고 이 상태에서 자, a에 -1 다시 넣어주면 요 식이 어떻게 돼? 0은 마사 더하기 q 그러니까 넘기면 q가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식을 일단 완성을 했어요. 이게 이제 목표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얘가 y는 -x -1에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일단 맞추는 게 1차 목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시키는 걸 봤더니 y축과 만나는 일에 y축과. 근데 얘들아 y축과 만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 y축은 y축이지만 x는 0이다. 그치? x는 0인 거야. 그럼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x는 0을 대입하라는 거예요. x는 0일 때 어디서 만나냐 이거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식에다가 x는 0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y는 0 넣었을 때 -1의 제곱 여전히 1 있죠? 근데 -1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3이 나온다는 거고. 근데 그 y 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답이 그냥 3인 거야. 다시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만약에 y 절편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답이 그냥 3이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y축 구하에 뭘 구해야 돼? 교점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 교점의 y좌표가 3이라는 거고 x좌표는 0이라는 거죠. 우리가 0 대입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답은 0,3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y절편은 0,3이다 하는 거 있으면 그거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거 중학교 내신에서 많이 나와요. 중3 때는 이번에 기출에서 없었는데 중2 내신에 한 번씩 나오는 애. 그래서 y절편이면은 이렇게 y 교점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요거는 사실 중3 2차 함수가 잘 돼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쉬운 방식이거든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를 좀 던져주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축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축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거 말고도 2차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x절편 두 개를 알려줘. 그거를 알파랑 베타라고 부릅니다. x절편 두 x절편이 x랑 알파랑 베타다. 왜 알파랑 베타? 알파 베타는 근에 쓰는 표현 아닌가요? 맞아.
x절편이 실제로 근의 역할을 해요. 왜냐면 x절편이라는 건 뭐야?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 2, 6이라고 써 있으면 y절편이 뭐냐? y축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얘가 y절편이죠. 그럼 x절편은 뭐냐?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요 두 점이야. 근데 1, 0, 6,0이 x절편이 아니고 그냥 숫자 1이랑 숫자 6이 x절편인 거야. 그러면 봐봐. 요 식을 내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썼을 때 x절편이 1이랑 6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식에다 내가 1을 넣으면 몇이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거 fx라고 좀 써볼게요. 이 식에다가 1을 넣으면 자 여기 좌표가 지금 뭐야? 1,0이니까 내가 1을 대입하면 y좌표 0 되는 거고 6 대입해도 y좌표 0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x절표가 1이랑 6이랑 x절편이 1이랑 6이라는 거는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고 6 대입했을 때 0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절편은 함수에서는 절편이라고 부르는 거고 함수에서는 절편이라고 부르지만 얘를 방정식으로 데려가면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x절편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x절편을 그냥 미지수 쓸 때 알파 베타를 쓸 거예요. 그러면 x절편 두 개를 알려주게 됐을 때 우리의 식은 어떻게 돼야 되겠냐? 알파랑 베타가 근인 방정식을 세우듯이 엑스마 알파, 엑스마 베타라고 세우면 돼.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미지수는 누구야? 2차 함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A 하나만 찾으면 되겠고 저거를 찾기 위해선 조건이 몇 개 필요하겠어? 한 개면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x절편이 아까 했던 건데 2고 2랑 3이고 y절편이 6이라고 나온 거야. 아 12라고 해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x절편 두 개는 세트야. 요거 두 개 나오면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y는 x-2, x-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2차 함계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놔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종종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y절편이 여기다 0 넣었을 때 6 더하기 10이 되면서 18이 되는 거야. 그죠? y절편 0 대입한 거니까 요렇게 넣으면 안 되고 요렇게 놔야 돼요. 그리고 이 y절편이 10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면 아 그러니까 너 지금 0,12를 지난다라는 거지. 그 말은 우리는 0,12를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 a 곱하기 0 대입하면 마이 곱하기 마삼이니까 6이 되니까 6a 돼가지고 a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완성하라고 하면은 2 곱하기 x-2, x-3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x절편 나왔을 때는 근의 공식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듯이 식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면 뭐냐면 지금은 뭐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는 게 알파 콤마 0이랑 베타 콤마 0을 지나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거든. 근데 아까 쌤이 썼던 것처럼 x-2, x-3 플러스 10이라고 쓰면 얘는 f2가 0이 아니야. f3도 0이 아니야. 둘 다 뭐예요? 10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표가 딱 떠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랑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 세 점을 줬는데 3,1, 5,1 그리고 7,4를 지난다 이렇게 줬다고요. 여기서 조건이요. 그럼 이렇게 세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세 조건을 준 게 아니야. 원래 우리가 임의의 세 점을 주면은 제일 귀찮은 걸 해야 돼. 뭐냐면 ax제곱 bx 플러스 써가지고 세 점 다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봐봐. 뭐가 같냐면 여기에 있는 y좌표랑 여기에 있는 y좌표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2차 함수는 3을 넣어도 1이 돼야 되고 5를 넣어도 1이 돼야 돼. 얘처럼. 얘는 근데 어때? 얘는 2를 넣으면 10이 3을 넣으면 10이잖아. 그 식이 어떻게 써졌냐면 x-3 플러스 10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3을 넣어도 1이 나오고 5를 넣어도 1이 나와야 되니까 x-3
x 마5 플러스 1이라고 두자는 얘기야. 그리고 2차 함계수만 모르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나요? 요거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우리 2단원에서 한 거랑 비슷해. 2단원에서 뭐 했냐면 P1이 1이고 P2가 2고 P3이 3인데 얘가 3차식이래. 근데 우리 왠지 4 넣으면 4 나올 것 같잖아. 5 넣으면 5 나올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연습 문제 줬어요. PX를 그냥 X라고 놔. 그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잖아. 근데 그럼 얘가 3차식이 아니니까 이게 뭘 붙였어요? X마일, X마이, X마3을 푸는 연습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함계수 A라고 봤었고요.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그죠? 그거랑 비슷해. 얘를 이제 내가 지금 요 순서로 썼지만 이걸 좀 관점을 바꿔서 3 넣어도 1 나오고 5 넣어도 1 나오는 식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1 나오는 식이라고 그냥 편견 그득한 눈으로 보는 거야. fx를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3 넣어도 1 나오고 5 넣어도 1 나오니까. 근데 얘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 넣어도 1, 5 넣어도 1 나오는 2차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3 넣었을 때도 0, 5 나왔을 때도 0 되는 식을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2단원에서는 이렇게 썼던 거고 지금은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그거나 앞뒤가 순서 바뀌어 있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이게 대체 이 축이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봐봐. 지금은 우리 이거 연립으로 풀었죠. 연립으로 풀었어. 이게 연립을 해서 풀었잖아 이렇게. 근데 잘 봐봐. 요 식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대신에 봐봐. 한번 상상을 해볼게. x는 1이 축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은 마이너스 1,0을 지난대. 그러면 우리가 얘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얘를 축으로 하는데 요 점을 지나니까 요 점이 요 축의 대칭인 요 점도 지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지 않아? 대칭이니까 대칭인 걸 이용을 해서 점을 한번 옮겨보자는 거예요. 봐봐. 지금 여기 축에 있는 x좌표가 지금 1이거든. 여기 1이야. 근데 여기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이야. 요 간격이 지금 얼마냐면 2죠. 2. 그럼 요만큼이 2니까 반대쪽으로도 얼만큼 가야 돼? 2만큼 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 몇이야? 3인 거지. 그럼 얘가 마일 콤마 0을 지나는데 축이 1이라면 자동으로 누구도 지나야 돼? 3 콤마 0도 지나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축이 1인 거랑 마일 콤마 0이랑 4 콤마 5를 줬지만 우리는 이 축을 이용을 해서 아 너 그러면 3 콤마 0도 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처음에 y는 x 플러스 1, x 마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저거 두 개 넣었을 때 둘 다 0이 되니까. 그리고 우린 최고차계수 a만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뭘 가지고 세운 거야? 이 식을 마일 콤마 0과 3 콤마 0을 지나야 되니까 식을 저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a를 찾는 거는 얘를 대입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 콤마 마이너스 5를 대칭을 시켜봅시다. 4 콤마 마이너스 5 여기 이제 x는 1이 있어. 그리고 4 콤마 마이너스 5는 여기서 3칸 가야 되겠지. 여기 밑에 4 콤마 마이너스 5가 있어. 그럼 얘를 대칭하면 반대쪽에 이렇게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y 좌표 똑같이 마이너스 5야 되겠지. 근데 요게 3칸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3칸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1에서 3칸 뒤로 갔으니까 여기 x좌표 마이너스 2일 거고 아 그럼 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0인 게 나와서 x절편처럼 이용을 했지만 0인 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4, 마이너스 5랑 저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식을 세팅을 할 때는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y는 내가 마이너스 1을 넣든 4를 넣든 둘 다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2차식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을 이렇게
붙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를 찾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서 마일 콤마 0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다 여러분들이 연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하지 마시고 연습을 좀 다양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일 거예요. 계속. 자, 일단 교과서대로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다오 써놔. 다오 써놓고 시작이야. 자, 얘는 일단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a 값은 음수다. 그리고 y절편 양수기 때문에 c 값은 양수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다.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다. 그 다음에 지금 축이 어디 있는가 하고 관찰을 했더니 축이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다르면 오른쪽이니까 A랑 B랑 부호는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A랑 B랑 반대라는 거야. 이거를 아까 한 번에 보는 방법도 얘기했었죠. 이 Y 절편에서 올라가고 있으니 양수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판단을 했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 다 판단을 해볼 건데, 자 보세요. A 곱하기 B 같은 경우는 음수랑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호가 반대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맞는 복이야. 맞는 복이면 옆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X 좀 해주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B랑 C는 서로 부호가 같죠. 둘 다 양수니까 곱했을 때 양수 나오는 거 맞아요. 너도 맞는 복이. 자, A 풀 B 풀 C. 자, 이런 거 볼 때, 선생님 A는 음수고 B는 양수고 C도 양수니까 양수 두 개 음수 하나니까 양수겠네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많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얘는 이렇게 각각의 부호가 더해졌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냐? 혹시 어떤 걸 대입해서 한 번에 원큐에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y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걸 잠깐 fx는 ax제곱 bx 플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a, b, c는 계수 상수항을 포함해서 계수를 다 더한 거잖아. 그렇지? 몇을 대입해서 나오는 거야? 얘는 1 대입해서 나오는 거죠. 1 대입해서. 1 대입하면 a 플 bc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1은 여기 내부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F1이란 건 뭐냐? 내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요 점에 Y좌표를 읽는 거죠. 여기. 그 Y좌표가 F1이고 걔가 지금 위에 있으니까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요 녀석도 마찬가지야. A가 음수, B가 양수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근데 요거 볼 때 우리가 2차식을 다룰 때는 x제곱에서를 1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런 형태를 볼 때는 여기가 플러스 c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네가 아무리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c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거든? 그렇지? 근데 c가 변해 있는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얘는 대입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건 다르게 봐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c인지를 먼저 체크를 했을 때 4a가 나와야 되니까 2를 대입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4a가 나올 때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4a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봐야 되냐면 1차항 계수를 봐야 돼. b의 계수를 봐야 돼. 그럼 b의 계수가 지금 2니까 여기다 2 넣으면 2b 나오죠. 2 넣으면 2b도 나오고 c도 나오고 4a도 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뭐야? F2로 가야 돼. 자, 요런 모양 봤을 때는 여기가 C인지를 확인하고 그때 B의 개수를 대입한 거겠구나 생각해보면 무조건 이게 공식이라는 게 아니야. 여기 만약에 5A라고 써있어. 그럼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로 2를 대입한 게 맞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야겠죠? 자, 그러면 F2라고 했을 때 지금 2가 어딨나 하고 봤더니 여기 교점 부분에 2라고 써있어. 눈치껏 2,0이라는 거죠. 그죠? 2,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y의 표현은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f는 0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범위야. 자, 그러면 이제 5번이 틀렸겠네. 그죠? 근데 저 5번이 지금 4C로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잘 봐야 돼요. 얘는 우리가 뭔가를 대입해서 4C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대입한 형태가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4로 묶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가 4분의 A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C가 되잖아. 자, 이랬을 때 B의 개수가 지금 얼마인 거야? B의 개수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본 게 아니고 B의 개수를 본 거야. 여기를 C로 맞췄을 때 B의 개수를 봤을 때 그럼 너 혹시 F-2분의 1이니? 근데 그거에 몇 배 한 거? 4배 한 거. 이거니? 하고 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넣으면은 4분의 A 빼기 2분의 B 더하기 C니까 이 안쪽 부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얘가 뭐다? 너는 4 곱하기 F-2분의 1이 맞다라는 거야. 그러면 F-2분의 1은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에 딱 어디? 가운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하면은 여기가 되고 옆에 읽으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 빼기 2분의 1이 양수. 근데 거기다 4배 해도 그래도 양수가 되는 거라서 5번이 틀린 범위가 돼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옳고 그른 거 찾을 때 맞은 거 틀린 거를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2차 함수 이 부분 일단 정리가 됐고요. 잠깐만. 오늘 금요일이지. 원래 진도가 다음 걸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좀 봅시다. 금요일로. 그러네. 하나 더 나가야 되네.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일단은 볼 수 있는 거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그러니까 수학은 원래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지만 그 중에 관계를 공부하는 문제. 두 가지 대상이 뭔가 비슷하게 생겼으면 거기 여러 가지 또 연결되는 개념들이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일단은 하나씩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제목은 2차 함수에서 그래프가 있고 2차 방정식에선 해가 있어. 그러니까 함수는 관찰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방정식은 언제 성립하는지 해를 찾는 건데 걔네들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 한번 했던 거긴 한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지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지금 여기 이제 화살표가 있으니까 화살표가 X라고 했으니까 얘가 X축이라는 건데 X축과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 2고 여기가 3이라는 거는 이 fx라는 녀석이 yfx라는 녀석이 2,0과 3,0을 지난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x좌표에 2 넣고 y좌표에 0 넣었을 때 이것도 똑같아. x좌표에 2 넣고 y좌표에 0 넣었을 때 0은 f2 된다는 거고 또 0은 f3 된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2 넣어도 0, 3 넣어도 0이니까 2랑 3이 뭐야? 근이 된다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요. 사실 이거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출발이 됩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그거의 x좌표는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다? 실근과 같다라고 했어요. 방정식의 실근.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는데 실근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길게 쓸 때 이제 2,0이면 2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그게 x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절편이 결국은 실근이다. 방정식으로 치면 실근이다.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예시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요거 잘 안 보이니까 좀 써주자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나왔어. 여기 나왔을 때 우리는 인수분해가 보이긴 하거든요. 2, 4, 8 더하면 6 나오죠, 그쵸? x 마이 x 항상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데 이게 무조건 인수분해로 가는 게 아니야. 웬만하면 2차 함수는 어디로 가야 돼? 완전 제곱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x 절편을 물어봤어. 혹은 x축과의 교점을 물어봤어. x축과의 교점 혹은 x절편, 얘네들은 다 누구의 관점이냐면 함수의 관점이거든요. 2차 함수의 관점인데 2차 함수에서 요거를 물어봤다면 사실 그거는 뭐랑 같다? 실근이랑 같다. 이 실근은 누구의 관점이야? 2차 방정식의 관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함수 문제를 방정식 문제로 그냥 바꾸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을 찾아라, x절편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실근을 찾는 거니까 첫 번째 전략은 당연히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뭘 할 거야? 근해 공식을 쓰면 되겠죠. 요렇게 이제 흐름이 가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 x 마사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자, 요거 답을 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교점을 찾는 거야. 교점은 모 콤마 모 x절표 y절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 4,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x절편은 그 교점의 x절편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2, 4 이렇게 근만 딱 써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x축과의 교점의 x절표가 혹은 x절편이 실근과 같다면 지금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x축이랑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죠? 지금처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안 만날 수도 있죠. 안 만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0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치? 안 만난다라는 게. 근데 그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상황이 결국 뭐라는 거야? 실근이 두 개 있다는 거잖아. 어떤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야?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는 거고. 안 만난다는 건 뭐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0개라는 거잖아. 근데 2차 방정식 근은 무조건 두 개잖아. 서로 같은 실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개의 실근이라는 건 뭐야? 두 개의 실근이 중근이라는 뜻이죠. 실근이 없다는 건 뭐야? 허근이 두 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방정식 관점으로 가면.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을 다시 뭘로 바꿔서, 그러면 교점이 두 개라는 것은 판별식이 양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교점이 한 개라는 것은 판별식이 0이라는 거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교점이 없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음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에 다 써 있습니다. 표에 다 써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를 잘 한번 읽어주시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야.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야.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면 실근이 두 개고, 교점이 한 개면 실근이 한 개고,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0개.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교점 요거 또 한번 볼게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방법. 첫 번째,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쇽 똥똥똥똥똥 1 똥똥똥똥똥똥 5라고 써있다고 해봅시다. 자, 2차 함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라고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여기에 이렇게 y축이 있을 건데 이렇게 있을 건데 내가 여기에 있는 점을 fx를 기준으로 읽으면 여기에 x좌표가 1이니까 y좌표는 뭔 거예요? f1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노란색이 fx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x좌표가 온 거고 여기에 y좌표는 f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관점을 요거로 다시 바꿔. gx의 관점으로 바꿨어. 그러면 요 녀석의 x좌표는 1이야. 근데 y좌표는 뭐가 돼? 저기다 1 대입하는 거니까 g1이 돼. 그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똑같네. x좌표를 그으면 5야. y좌표를 그으면 뭐야? g5야. 근데 걔네가 같다라는 거야. 왜 같은 거야?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교점을 찾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 fx랑 gx랑 같다라는 식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fg라고 했지만 만약에 x제곱의 그래프와 x 플러스 2 그래프의 교점을 찾고 싶다면 얘가 fx인 거고 얘가 gx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언제 같을지를 이렇게 식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바꿔서.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한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얘들아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이렇게 하면 y가 어떻게 돼? 소거되죠? 0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이거예요. 연립방정식인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연립방정식을 y에다가 요 y를 대입하는 거야. 요 x 플러스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교점을 찾는 식이 이거야. 이 식의 의미는 f와 g의 교점을 찾는 식입니다. f와 g의. 근데 정확히 말하면 교점이 나오진 않아요.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이거 푼다고 해봐.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하면서 뭐가 돼? 이 x 값이 2랑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여기 가지고 이거 보고 교점이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교점을 뭘 찾는 거야 우리는? 요거는 교점의 x 좌표를 찾는 식입니다. 교점의 x 좌표. fx는 gx라는 걸 통해서 나오는 답은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을 만약에 끝까지 구하려고 하면 지금 얘랑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2랑 마이너스 1이구나.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x 플러스 2는 y절편이 2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우리가 풀어보니까 교점의 x좌표가 하나가 2가 나오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교점의 y좌표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 자,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2를 위에다 대입해도 4가 나오고 여기서는 4가 나오죠. 왜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교점을 찾았으니까 2,4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도 1이 나오고 밑에 넣어도 1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요 방정식을 통해서 x좌표를 찾고 그거를 다시 원래 식에 넣어서 y좌표도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꼭 안 그려도 돼. 그냥 앞으로 그래프 아니고 식만 가지고도 f는 g를 통해서 x좌표 찾아서 다시 대입해서 y좌표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의 위치 관계를 봤는데 그 x축과의 교점이 결국은 실근인 걸 이용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우리가 ax제곱 bx 플러스 c와 mx 플러스 n의 교점의 x좌표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랑 너를 같다라고 놓고 풀라는 거야.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n이 되면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2차 방정식 b 빼기 m x 더하기 c 빼기 n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하든 근을 구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두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똑같아. 여기서도 y좌표가 나오는 건 아니고 교점의 x좌표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x절편이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위에 떠 있기 때문에 x절편 아닙니다. 그냥 x좌표가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건 선생님이 저기서 예시를 보여줬으니까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랑 요렇게 생긴 1차 함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읽어보니까 1이라고 써있고 여기 뭐야? 손이 가리고 있어. 여기 밑에 읽어보니까 2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랑 x 더하기 1 저 두 개를 같다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옆으로 넘기면 그 방정식의 두근이 1과 2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0이 되고 얘가 실제로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1이랑 2다. 1,2가 아니고 x좌표가 1이랑 2다. 그러면 그 x좌표 1과 2를 다시 처음 식에다가 어디다가 x 플러스 1에다 넣어도 되고 2차 식에 넣어도 돼. 그래서 그럼 생각해봐. 2차 식에 낼래 1차 식에 낼래. 이 생각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y좌표까지 구해주면 교점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점을 이렇게 구해. 그러면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일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아까랑 다르게 최고차 양수인 것만 일단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자,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뭐 아래로 볼록 아니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이 직선은 시계 관점으로 보면 몇 차식인 거야? 1차식은 다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2차식과 1차식의 교점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교점이 지금처럼 몇 개가 되는? 2개가 되는 상황은 판별식이 양수인 건데 자 누구의 판별식이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판별식이 아닙니다. 요거의 판별식이 아니고 요거랑 누구랑 mx 더하기 n이 같다고 했을 때 얘를 옆으로 넘기면 새로운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거를 b땡 x, c땡은 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라는 거고 지금처럼 교점이 하나인 상황은 이거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거고 지금처럼 교점이 없는 상황은 이거의 판별식이 음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식을 한적으로 변형을 했을 때 봐야 돼. 자 그럼 여기 밑에 예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문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y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요거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 녀석의 위치 관계를 말하래요. 자 위치 관계를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치? 위치 관계를 말하라는 거는 얘네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 우리가 교점을 찾는 식을 세워줍니다. 그러면 교점을 찾는 식은 뭐야? 지금 여기랑 여기 부분을 서로 같다라고 놔주시면 돼요. 저거를 연립하는 거라고 했어.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식을 먼저 세웁니다. 이게 교점에 뭘 찾는 식?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옆으로 다 넘겼을 때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자,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했었냐면은 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위치 관계를 판단하려고 했었고 그 판단할 때는 교점을 찾는 요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가 2개면 혹은 1개면 혹은 실근의 개수가 0개면 각각 뭐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거고 1개라는 거고 0개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실근을 찾는 식을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찾는 식을 사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쓰라는 거잖아.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25 더하기 8이 되고 이게 33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수잖아. 교점이 몇 개야? 2개야. 그럼 실근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요거의 답은 우리가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요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만나는 건 접하는 게 아닙니다. 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차 함수랑 이렇게 만나면 이건 닿은 게 아니고 뚫은 거지. 이건 접하는 게 아니야. 두 점에서 접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요거를 다 다루기에는 힘들 것 같고 여기 뒤에 유형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차 함수와 x축의 극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x축이라고 하는 것은 y는 0이에요. 그래서 y는 0과 얘를 연립하라는 겁니다. 연립. 그러면 y는 0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방정식 뭘 만들어? 3x 제곱 더하기 6x는 0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x축과의 교점은 마x 제곱 마이x 플러스 8은 0을 만들라는 거고요. 얘는 마x 제곱 더하기 8x 마 16은 0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정리를 했을 때 3x로 묶으면 x 플러스 2니까 얘가 0이 되려면 x좌표가 0인 거랑 마이너스 2인 게 있겠죠. 그게 교점의 x좌표야. 그래서 답은 0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if 만약에 교점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x좌표가 0일 때 y좌표 몇이 돼? 0이 되죠. 왜 0이 될까? y는 0이랑 교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교점은 0,0, y,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굳이 여기다 다시 대입해 볼 필요 없어. 왜? 누구랑 연결했습니까? 얘랑 연결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x에다가 0을 대입한 거야. 근데 x가 없이 대입할 것도 없이 그냥 y가 0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서는 뭐라고 했어?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그럼 이 교점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점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교점의 개수 이퀄 뭐의 개수? 실근의 개수예요. 실근의 개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의 y를 뭐로 바꿔주면 돼? 0으로 바꿔서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실근 찾을 때 짝수 판별식 상관없잖아, 그렇지? 여기서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주게 되면 1 더하기 4이기 때문에 5는 양수. 그럼 판별식이 양수니까 너는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것이고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두 개의 교점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도 판별식 써주면 여기는 그냥 판별식 써야 되겠네. 그러면 9에다가 너랑 곱한 6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24. 그럼 얘는 딱 봐도 무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교점이 없다. 0개다.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없다라고 쓰기보다는 0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아, 요 녀석은 짝수 판별식이 가능하죠. 짝수 판별식 써주면 4에서 너랑 곱한 거 4니까 빼주면 4 빼기 4는 0이 되네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1개. 왜? 실근의 개수가 1개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받아쓰기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밑에 두 개 더 있죠? 다음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결국은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요 밑에다가 y는 10x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줘서 두 개를 뺀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너도 y고 너도 y가 너네가 같아. 결국은 이거예요. fx는 gx 언제나. 그래서 연립을 하는 건데 대입이냐 소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는 0이 되잖아. 근데 문제로 찾는 교점의 x좌표는 f는 g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 거란 말이야. 두 식이 같다라고 해서 실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다. 그럼 이제 2, 1, 4, 1, 8, 1 빼기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2x-1, x-4인 거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는 2분의 1과 4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2분의 1,4가 아니고 2분의 1과 4가 되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그 교점의 x좌표 중 하나는 2분의 1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x좌표가 4라는 거죠.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해? y좌표는 1차식에 넣어도 구할 수 있고 2차식에 넣어도 구할 수 있는데 지금도 1차식에 대입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죠? 10x-6에 2분의 1 넣어주면 5 빼기 6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4 넣어주면 40 빼기 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교점을 찾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x좌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x좌표만 딱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밑에. 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해라. 위치 관계를 말하라는 것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결국 뭘 찾으면 돼? 실근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실근의 개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똑같아요. fx랑 gx랑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가 됩니다. 인수분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요 녀석에서 뭘 써줘? 판별식을 씁니다. 딱 판별 써주면 4 빼기 5가 돼서 음수가 되죠. 음수니까 실근이 없어. 교점이 0개야. 그럼 위치 관계는 뭐야? 만나지 않는다고 되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고.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0개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3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2x제곱 더하기 3x랑 2x-1 같다라는 식 세워주시면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판별식 썼을 때 뭐야 얘도 안 맞네. 1 빼기 8 음수니까 얘도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접하는 건 없나? 2번이 접하겠다. 2번이 왜 접하냐면 얘랑 같다고 놨을 때 식을 세워보시면 4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중근을 갖죠? 중근을 가지니까 접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판별식 쓸게요. 판별식을 썼을 때 4-4는 0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답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 첫 번째 뭐냐?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라고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접한다라고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접한다. 한 점에서 접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이차함수의 위치관계, 직선과의 위치관계, x축과의 위치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야. x축과의 위치관계는 y는 0이랑 연립을 해가지고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면 되죠. 혹은 실근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직선의 위치관계는 y에다가 직선의 방정식 해서 두 개 같다고 놓고 실근을 구하거나 실근의 개수를 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비가 조건을 또 정해봅시다. 네.